반갑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자라자라잡 접수 원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백마탄 억만장자님이랑 호이토이님 되게 일찍부터 들어와 그러게요. 계셨고요. 네, 빵근님 자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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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파자파. 자파자파. 오늘 썸네일 최니 맞아요. 채윤 플러스 제니로 해서 채니. 와. 부천의 C 언어 제 밑에 또 부천의 C 언어가 나갔나 봐요. 쉽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잡스 101 여러분 기다리셨죠? 호이토이님 기다리셨죠? 소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드처 타코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기다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IT 인재 육성 코너 You Got It 시간입니다. You Got IT를 줄여서 You Got It이고요. 저는 신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유가릿의 U를 담당하고 있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가릿의 가리새를 담당하고 있는 가리비요? 제니입니다. 해주세요. 제니. 제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욕먹지 않을까. 네, 끼유님 썸네일 깜찍하네요. 그쵸? I got it. 가채윤 외쳐 가채윤 트레이닝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네, 최재영님 반갑습니다. 네, 자파자파.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저는 오랜만인 것 반갑습니다. 같은데. 네, 우리 채윤 쌤 집에 돌아가셨을 때 별일 네. 없기를 네, 아 진짜 역류 진짜 최악이에요. 기원해 드립니다. 네, 네, 역류하지 않기를 네. 바라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역류하지 않게. 자, 오늘은 저희 IT 인재 육성 코너 유가리 시간인데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선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맞습니다. 실시간 댓글 잘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시작부터 뭔 얘기냐면요. 별거 아니었어요. 자, 하려고 하니까 선물 소개. 자, 우리 건쌤부터 해주실까요? 항상 고유명사죠.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 렛츠고. 테크토닉 생각나네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표종 발효시저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이트 미크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오늘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자, 고정 새로운, 네. 책이 바뀌었어요. 차쌤은 어제 외워서 하시던데 반성해주세요. 네네. 제가 원래 사실은 그 아래 쪽 담당이었어가지고. 진짜요? 그래도 반성해주세요. 그래도 변화를 네. 항상 즐기셔야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 바뀌었어요. 저희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코딩 진로. 코딩진로, 책. 네, 코딩진로라는 책을 누가 이제 썼죠? 제가 썼습니다. 와우. 네, 제가 썼는데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책도 아주 좋지만 이제 제가 쓴 책도 좋다. 내 거도 좋다. 네, 네. 내 것도 제 것도 좋다라고 배럴, 이렇게. 배럴. 내게 네. 더. 내게 네. 더 좋다. 자, 배럴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직 그 HR 담당자랑 이제 취업 컨설턴트인 저랑 그리고 이제 현직 개발자 이렇게 셋이 썼어요. 너무나 좀 좋은 책이다. 그래서 실용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IT 개발자 꿈꾸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진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포트폴리오나 이제 그런 꿀팁들도 잘 담겨져 있어요. 영어 면접도 있고요. 그럼 IT를 애초에 희망했던 사람들이나 희망하지 네네네. 않았던 사람한테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오, 그런 약간 바이블이네요. 그쵸, IT의 그쵸, 바이블. 그쵸. 바이블. 인쇄 인쇄는 몇 몇 프로 프로? 받으시는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인쇄를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도대체 대답 원래 안할 남이 거예요? 얼마 버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왜 이렇게 네. 인쇄를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 실용서네요. 네, 실용서예요. 맞아요. 이야, 코딩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좀 해볼까? 네네네. 기초부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진짜 많겠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사실 채윤쌤이 선정해주세요, 그럼. 네, 이게 사실은 이 책이 제 사비로 산 거예요. 오. 네, 이제 그 선정인 출판사에서 네.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 사비로 산 거여서 얼마? 비싸. 네, 세상에나. 제 사비로 10권을 사왔어요. 네, 10권? 네. 비싸. 네. 장난 아닌데. 그래서 네, 사실은 사료가. 남는 게 없지만 그러니까. 출연료에서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많은 취준생들 도움되면 그럼요. 진짜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네, 많이 이렇게 네,
풍요롭게 댓글 뿌리고 다니고 참여 싶어서. 열심히 네, 해야겠네요. 댓글 참여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댓글 참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네. 분들 저희가 오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헉스. 네. 헉스. 자, 그러면 잡스 잘 읽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는데, 뭐 있으신가요? 있으신 건가요? 끼우님. 잘 읽겠습니다. 저자는 할인 안 받죠? 저자는 조금 할인 받아요. 아, 받아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 할인 받아도 그래도 비쌌어요. 저자는 어떻게 뭐 인증을 하나요? 네, 출판사랑 이제 저랑 이제 카톡 해가지고 조금 할인 받아. 인증이라면 어떤 인증인가요? 모르겠어요. 저 유치원인데요. 신분증 확인하고 지문 한번 찍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저 유치원인데요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책 얼마인가요는 검색해보세요. 네, 자, 검색해보세요. 잡스 101의 인재, IT 인재 육성 코너 You Got It. 오늘 주제는요. 저번 주에 쿠키에 이어서 또 노래가 있거든요. 자, 면접 걱정 내리고 문장과 셧다운. 샷다운. 위비 이거 맞잖아요. 나나나나나나. 아, 근데 이게 위빗이 잘한다. 뭐예요? 뭐 위비비 뭐 뭐야? 섞어라 이거죠. 신진. 신젠이에요? 네. 원래는 간판 내리고 문장 건데 네 글자여가지고 면접 걱정 내리고 내리고 문장과 셧다운. 셧다운. 자 오늘 뭐야? 자 오늘 코딩 테스트는 지난주에 저희가 좀 짚어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샷다 내리고 샷다 내리고 신세 핑크 감사합니다. 아주 다들 신이 났어. 우수미님 맞으시죠? 네, 옹알이라고요? 지금 랩했는데요, 저. 뭔 노래인가요? 셧다운이요. 블랙핑크의 셧다운이요. 개발하시면은 반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개발자 채용할 때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네.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예요? 진행이 정말 빠르시네요. 네, 굉장히 갑자기 국정기인데. 다 반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통과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1차 기준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기업에 따라 달라요. 1차 기준 면접과 2차 인선 면접을 같이 혼합으로 원데이로 보는 기업들도 네. 있고 네. 1차 기준 면접 통과하면 2차 인선 면접으로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그 2차 인성 면접을 본다는 의미가 이제 2차 면접, 그러니까 최종 면접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네네. 그게 최종 면접? 네, 그게 최종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네네네. 임직원 면접, 임원 면접. 임직원 면접. 임원 임직원 면접에서- 할인이 생각나는데요. 임원 면접. 네. 당황하면 진행을 빠르게 하시는 분. 그렇진 않아요. 또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 대본을 빨리 소화해야 돼가지고 그잖아요. 또 대본 소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세미 씨 당황한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처음 봤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부릉부릉.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귀가 새빨개져 있어요. 네. 기세 빼가지고. 뭔가요? 그러네요. 네. 네. 더워서 그래요.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면접 중에서도 기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 기술 면접 왜 보는 거죠? 왜 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멋있었어요 방금 쌤 이거. 네. 이렇게 써요? 왜 보냐? 멋있었어요. 왜 보냐? 왜 보냐면 왜 보냐? 네. 왜 보냐? 예, 이력서랑 이제 포트폴리오는 사실 이제 뭐 그 사람의 프로젝트를 보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불러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불러서 이제 면접을 봄으로써 그 친구가 프로젝트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썼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지식들도 있는지도 같이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프로젝트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아니면 경력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헤쳤다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정신을 네, 정신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네, 혼쭐을 내주는 네, 혼쭐을 내주는 그런 이제 면접의 형태로 네, 진행을 합니다. 혼쭐 내는 왜 그렇게 굳이 왔다 갔다 기본이랑 심화 질문 같아 보이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지 그러니까. 보는 건가? 네, 그게 셧다운 시키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셧다운 시키려고요. 네, 정신을 셧다운 시키려고. 네,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젝트 면접도 따로 보고 그런 지식 면접도 따로 보면 좋지만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는 좀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 개발자 분들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밑바탕 되는 이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물어봤다가 이제 프로젝트 일반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말로 하는 지식 검증이 가능할까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관련한 지식을 갑자기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 리스트들이 사실 구글링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HTTP랑 HTTPS의 차이점이 뭐냐, 아니면 세션과 쿠키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해서 만든 쿠키. 그쵸? 싶었는데. 아 그래요? 써봤는데. 아 왜 안 진짜요? 나오나 했어요 지금. 그래요? 써봤는데. 써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고 들었다가 그 사람의 지식이 밑바탕이 드러나면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갔다가 그 뭐 네. 사실상 약간 말로 정보 처리 기사를 보는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HTTP랑 HTTPS랑 뭐가 다른 거예요? 글쎄요, 저도 대답하려니까 말문이 막히는데요. 좀 더 향상된 보안 능력을 갖고 있는 게 S 아닌가요? S가 붙으면? 네, 저 뭐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뭘 했는지보다 왜 했는지가 중요한 네네네,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끼우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렇게 낮은 낮은 쿠키는 처음 좀 더 업해주세요. 저는 내가 만든 쿠키예요, 쿠키. 아저씨 모르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알아요. 자, 네, 제가 자. 이래서 책을 못 내나 봅니다. 여러분. 제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기술 면접을 보는 면접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맞아요. 분들은 뭐 실제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임원분들인지. 우선은 1차 면접은 사실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반적인 이제 기술자 담당, 이제 개발 리드들 그런 그분들도 보시지만 네. 이제 인사 담당자, 그냥 문과 출신의 인사 담당자분도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그 사람의 소프트 스킬을 같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혹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기술력을 좀 중시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솔루션 기업들은 그 개발 리드나 진짜 그 개발 팀장들이 참여해서 네, 조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더 긴장되겠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소프트 스킬이 뭐예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뭐 소개팅 같은 것도 뭐 안 당한 지 오래됐지만 생각해 보면 갑자기? 그 사람도 몇 마디 슬퍼진 것 그래요? 같은데 여기 눈물이 살짝 좀- 쓰네 여기. 근데 몇 마디 나눠보면 사실 그 사람이 사실 오만한지 겸손한지나 그런 게 느낌이 딱 직관적으로 오긴 하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말투나 톤이나 이제 눈빛에 따라서 좀 네. 보이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평가하는 편이죠. 네네네. 어렵다. 스몰 네네. 토크랑 소프트 그거랑은 다른 거죠. 스몰 토크 이렇게 얘기해. 아이. 내가 만든. 네, 내가 아이. 만든 쿠키. 뭐 스몰 토크 뭐 그거 아니에요? 뭐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뭐 오늘 뭐 오실 때 뭐 불편하신 건 없었어요? 아, 네,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러면. 네, 지하철 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을 때. 어디역에서 어디역으로 오셨어요? 아, 네, 지금 성수역에서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환승 몇 번 하셨나요? 2번 반 한 것 같아요. 2번 반도 있네요. 불편하신 건 없어요? ASM. 다리가 좀 불편하네요.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술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할 때 네네.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서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심으로 했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심이었냐? 네네네네. 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학생들을 정말 수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네.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저 이거 해커톤 나가긴 했는데 제가 참여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개발을 많이 안 했어요. 저 친구가 다 했는데 저는 일부만 했어요. 막 이렇게라든지 뭐 경력이 조금 있으면은 사실은 옆 친구가 한 거고 내가 이런 거는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무임승차했다는 거? 숟가락만 얹었다? 약간 숟가락만 얹은 스타일이 사실 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그렇게 되면 나중에 뽀록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뽀록이요, 네. 뽀록이 죄송합니다. 좋아요. 방송에서 네, 뽀록 났네요. 네. 죄송해요. 너무 좋습니다. 고양이. 뽀록이 죄송합니다. 나버립니다. 네. 탈로가 나잖아요. 네, 네, 네. 탈로가 뽀록은 어떻게 나나요? 네.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젓가락을 올렸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쌤이 잘 못 받아줘요, 잘 이런 못 거. 받아줘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 스킬 그쵸?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는 유형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유형 중에 하나가 대충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충형이 뭐냐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만큼 진심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면접에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를 썼다.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리액트를 썼다고 하면 리액트를 왜 썼냐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유명해서 썼다. 아니면은 뭐 그냥 명세서에 있기 때문에 썼다. 아니면 팀이 이렇게 하라니까 썼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네네, 진짜 너무 사실을 얘기하는 거. 솔직했네. 이거는 진짜 너무 솔직했지만 바보 같았네. 바보 같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어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I went to 뭐 도그파크, 뭐 나는 계공원을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냐? 네. 어제 한 일을 말해봐라. 어제 한 일을 써봐라 했을 때 왜 이렇게 썼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얘기한다면 고는 현재형이고 went는 과거형이니까 뭐 went로 썼고 to 부정사를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went 때문에 쓴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영어 문제집에 갔다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써야 멘토라고 되니까. 그냥 써야 되니까 나와 있어서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정말 졸리네요. 네. 뭘. 근데 뭐 일반인 입장에서라고 해야 될까? 1+1은 2인데 어차피 1+1은 2예요. 그럼 뭐 1+1이 2인 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계산을 1+1은 2로 하셨어요? 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주 기본적인 진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민지님 들어오셨는데 네. 민지님이 어, 호두과자 네네. 작가님이 주신 줄 알고 네, 호두 과자. 우리 채연쌤이 용산역에서 사오신 거예요. 네. 용산역 맛집이네요. 네. 네, 제가 용산역에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네. 팥과 크림치즈. 크림치즈를 네. 사오십니다. 붕어빵 계절인데 머리부터 드시나요? 꼬리부터 드시나요? 꼬리가 맛있잖아요. 전 머리부터 먹습니다. 꼬리가 맛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 그렇구나. 저는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냥 그 팥 빼달라고. 왜요? 그 꼬리 먹는 게 좀 그래서. 왜요? 왜? 그냥 꼬리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아, 꼬리가 먹는 게 좋아서? 꼬리에 보통 팥 안 들어있잖아요. 이해 안 가는 표정. 근데 그 조금 들어있는 팥과 많은 과자가 너무 맛있는데. 아, 그냥 극단적으로 좀 한번 팥을 빼봐달라. 아, 진짜로?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요. 아, 역시 팥이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그쵸, 있다 그쵸. 있다. 어. 팥 싫어해서 팥 먼저 짜 먹는다고요? 짜 먹는다고요? 야, 짜지나 그게? 진짜 처음 듣는 그 맞네요. 약간 꼬리가 바삭해서 저는 맞아 바삭해서 그냥 꼬리만 맛있어. 떼먹어가지고 언니가 뭐라 한 적 있는데. 나쁜 거죠 근데 사실. 나쁜 그거. 거죠? 네. 아, 돌아와 보니까 꼬리가 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빼빼로에 그 과자만 남겨놓고 초코 다 먹은 느낌이. 그러니까 초코송이 위에 초코만 다 어, 빨아놓고서는 과자만 남겨놓는. 다 이렇게 빨아먹고. 네, 나쁜 과자- 동생입니다. 네, 제가 보건 빠른 거. 그래서 이제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잘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겪었었던 그 예를 들어서 기술 스택들이 있으면은 자료 구조든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등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본인이 그냥 유명해서 썼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 기술 스택을 고른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에 실제로 입사해서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친구가 쓴 기술 스택을 쓰기도 하지만 다른 거를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갖다 쓴 것만 쓰고 본인이 그 기술 스택을 좀 가지고 뭐 기업에 제안도 해야 되고 이런 걸 구현하는 데는 이러한 뭐 라이브러리가 더 맞다라는 어떤 의견도 또 제시하면은 기업도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주체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스택에 대해서 그냥 유명해서 썼다고 하면 진짜 떨어질 확률이 진짜 너무너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한테 대안으로 그냥 약간 진짜 토스처럼 그냥 템플릿을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답만 얘기를 넣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선택의 기준점과 네. 대안 하지만 그럼에도 최종 선택을 한 이유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해라. 그럼 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그 뭐 예를 들면은 기술 프레임워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선택하는 거는 좀 더 편의성이 뛰어난 것들, 그쵸, 그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쉽고 바로 이제 수정하는 게 편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담았다. 근데 이제 뭐 A랑 B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종 선택은 B가 됐다. 왜냐하면 A보다는 이런 면이 더 장점이고 우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정말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진짜 코리 탈출하셨네 정말. 여기 이쪽은 탈출했는데 저는 아직 콩순이 그 테스트가 콩순이 남았거든요. 테스트. 저 콩순이 코딩 테스트 네. 완료해야 탈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네. 기술 스택을 쓸 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개발하는 이 기능 구현에 대해서는 이게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썼다라는 거를 그냥 당연히 유명해서 썼겠지만 아니면은 당연히 팀에서 시켜서 했겠지만 아니면은 뭐 친구가 시켜서 했던 떠나서 면접장에서는 내가 어필이 돼야 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골라서 썼다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 스택의 장단점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네, 면접에 잘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네요. 자기가 네네네, 스스로.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진짜. 변호사네요, 변호사.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콩순이 포즈 아시나요? 빵그님이 콩순이 포즈 해달라고. 콩순이 포즈가 뭐지?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이게 왜 이게 뭐예요? 원펀치 쓰리강냉인가? 아닌가? 이건가? 뭐더라? 이건가? 누가 알려주시면. 내년에 콩순이 코딩 콩순이 컴퓨터. 컴퓨터 준비해 주신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 면접에서는 또 어떤 질문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너무 넓은 범위라서 이제 네.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사실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그냥 많이 있는데 내비두고 여기서 너가 가장 이제 힘들었었던 프로젝트 하나 얘기해봐라. 혹은 자랑스러웠었던 뭐 자랑하고 싶은 프로젝트 하나 얘기해봐라.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줘서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말을 딱 시작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딱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가 있으면 A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A 프로젝트부터 이제 면접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사실상 그 애초에 제출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그냥 그 질문이 나온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고 그죠?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없으면 이력서에 어쨌든 프로젝트가 다 기술이 돼 있으니까 그 뭐 A 프로젝트에서 뭐 너의 역할은 뭐였니? 아니면은 뭐가 가장 힘들었니?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맨 처음부터 그냥 갈등이 많았던 프로젝트를 말해라.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선택해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 그 질문에서 이제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음. 사실 이건 제가 네네네네. 많이 참여는 안 했다 막 하면서. 솔직하면서 가산 좀 받을 것 같은데? 아니야 떨어진다. 근데 그 했어요. 부분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고. 네. 어쨌건 자기가 뭘 했는지 그걸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되는. 그러니까 뭐랄까? 네네. 과장은 하슬리, 아니지만 하슬리를 살짝 뿌린다. 더, 맞아요. 네. MSG.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능 구현이 있으면은 뭐 내가 왜 뭐 여기서 자바나 뭐 자바, 뭐 스프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술 스택을 선택해서 썼을 텐데 그럼 뭐 자바의 특징이 뭐냐 뭐 객체 지향 언어 프로그래밍의 특징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뭐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니 이 기능에 구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였니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가 다시 또 뭐 DB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뭐 판다스로 썼으면은 왜 SQL 뭐 배치 작업으로 처리했을 법한데 왜 파이썬 판다스 썼니 이렇게 막 계속 그 사람을 이제 쥐고 흔드는 거죠. 네. 그렇게 막 상상했는데 너무 좀 숨막혀요 막. 네, 굉장히 힘들죠. 창과 방패야 막.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말 못할 프로젝트 안 적는 게 맞아요. 뀨님이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말할 거리가 없고 내가 정말 좀 대충 참여했다 솔직히 까고 말해서 그러면 안 적는 게 낫죠. 뽀록이 나버리니까. 네, 뽀록 나니까. 네. 아니 저기 탈로가 나니까. 탈로가 나니까.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네. 막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두 개의 프로젝트만 제시하기도 또 아쉽잖아요. 뭐라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많이 채우고 넣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감히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1, 2번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참여한 거 한두 개 써놓는 게 맞을까요? 그때 이거- 많이 안 써도 된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이게 정말 많은 질문을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학생분들이. 네. 저 계산기 이거 이번에 앱 개발한 거 음. 계산기인데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넣어도 될까요? 진짜 건쌤처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심지어 이렇게 물어봐요? 꼭 이렇게 진짜 현실 고추 진짜 맞는데 어.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직무에 지원했는지랑 정말 딱 뭐냐 예를 들어서 그걸 진짜 빼고 나머지 정말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한 개를 정말 제대로 한 거면은 그냥 그 한 개만 넣으라고 하는 편이고 아니면은 그 정말 내가 해커톤이든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참여한 게 아니거나 좀 대충 참여했었던 프로젝트는 그냥 프로젝트 경험으로 이렇게 내가 포트폴리오에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점 탭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던 어떤 다른 사례 좀 간단한 사례 있으면 그걸로 옮겨 있는 편이지 그걸 대표 프로젝트로 끌어내려가지고 보이진 않아. 네네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가끔 가다가 네네.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술 경험 경력 기술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세요 하면서 2,000자를 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프로젝트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 쓰고 나니까 1,000자예요. 이 1,000자에서 멈춰도 될까? 아니면 2,000자를 꽉 채워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질문 문항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우는 거를 바래서 내는 거니까 무조건 맞춰야죠. 네. 저도 사실 비슷하게 얘기를
진짜 호이호이님이 뽀록은 일본어에서 온 말이 막. 아, 우리 채연 쌤이 보로네요, 보로. 일어 일문학과시잖아요. 왜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로 해주세요. 그런 걸로. 네, 맞아요. 제가 그거 그렇게 알고 너무 또 있었어요. 솔직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거기서 이게 잘못 나오신 거죠, 뭐. 저 네. 보로가 맞나요, 보로? 네, 보로. 두두 결정. 와, 호이호이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술 면접 기출 문제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이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전공자의 경우는 개발 직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 이건 진짜. 거의 다 물어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잖아요. 내가 네네. 사람을 나도 면접관도 물어볼 것 같아. 아까 거만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만하게 답변하면 이건 어떻게 답변하면 거만한 건가요? 아, 거만. 기술 직군은 비전공자시네요. 기술 네네. 직군은 왜 지원하셨어요? 사실 제가 문과생이긴 하지만 한번 코딩을 도전을 해봤는데 저한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충분히 전공자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네,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거만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간판 내리고 문장, 나다, 압박 셨다. 문장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정말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비전공자인데 왜 개발직군에 지원했냐라고 물어봤지만 듣고 싶은 말은 나는 비전공자인데 이런 점은 사실 전공자만큼이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하기 때문에 기술직을 다 조지겠습니다. 이러면 조지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뽑지 않을까요? 조지다가 근데 그거던데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 말이 조지다가? 네, 진짜요? 표준어요? 방언인가? 그래요? 아무튼, 네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비전공자가 뭐 국어 국문과든 뭐 일본과든 뭐 경영학과든 저 요즘에는 학과 상관없이 개발자를 누구나 이렇게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결국에는 과거에 어쨌든 내가 이게 적성이 잘 맞고 지금은 잘한다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뭐 어떤 학과인데 뭐 내가 막 쫄아서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진짜 사전에 있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비전공자지만 얼만큼 관심이 있고 얼만큼 그래서 열정이 잘하는지.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네네네. 거죠, 맞아요. 답변이. 맞아요. 그것만 잘하면 잘 근데 대답하시면 가끔 돼요. 가다가 네. 이런 친구들 중에 여기서부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교님이 오늘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신. 국어 사전에 뭘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신 거예요? 서지아님 감사합니다. 뽕을 뻔했네. 저걸 검색하셨다는 거잖아요, 국어 사전에. 그렇죠. 아, 그럴 네.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쇼치. 가끔 궁금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게 표준어인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검색. 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실수를 한다. 여기서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이것도 또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솔직히 왜 했는지, 뭐가 진짜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영역이 이 회사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그러면 우리는 그쪽 일을 다루지 않는데 그쪽 분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빠지다가 또 거기서 답변 잘하면은 그렇죠. 다시 또 회귀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애초에 뭐 시작이 반이다라고 첫 단추부터 좀 잘 끼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일 그냥 무난한 거는 뭐 스토리를 하나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편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직무 성장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뭐 시작점은 어느 포인트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 대학교 3학년 이후든 뭐 그냥 졸업 이후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진로 상담을 받다가 혹은 뭐 컴퓨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자페어 같은 데 참여를 해보다가 아니면은 뭐 내가 우연히 C를 달아봤는데 책을 보고 그냥 우연히 내가 뭐 HTTP로 뭐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지는 화면이 매력을 느꼈다던가 오히려 우연히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우연히 내가 이렇게 좀 흥미가 있어 보여서 실제로 내가 우연히 코딩 진로를 읽었다가 엄청 우연해야 되네요. 우연히 코딩 우연히- 진로라는 감사합니다. 책을 읽었다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그래가지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저기 직업 방송에 나오는 류채윤 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우연히 이렇게 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노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발전시켜온 역량을 잘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너무 좋죠. 약간 표준 답이 나온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았던 아까 그거랑 네네네, 맞아요. 그거네요. 아까 가장 좋았던 프로젝트랑 힘들었던 프로젝트는 네, 맞아요. 이게 경력자 약간 이제 뭐 경험이 있으신 이제 회사를 다니시거나 인턴이거나 아니면 현직자 분들이시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가장 하고 있는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솔루션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뭔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신입인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던 좋았던 프로젝트, 뭐 좋았던일 수도 있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힘들었었던 걸 말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를 좀 파고드는 그렇게 시작하는 편인데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던 어려운 걸 해결한 경우를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거의 100% 어려웠던 거. 네, 어려웠던 거를 어떻게 네가 해결했냐 문제 이거는 해결력을 보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진짜 거의 100%다 물어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2개 했다 혹은 뭐 본인이 뭐 경력이라면 경험 있는 거랑 인턴이나 뭐 그런 경험 플러스 이때 동안 했었던 해커톤이든 프로젝트든 각자 힘들었었던 걸 극복한 걸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너가 날 제일 힘들게 해. 네, 다 모르겠고 지금이 제일 지금은 힘들어. 네. 너가 날 제일 힘들게.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약간 저 가장 좋았던 프로젝트가 뭔가요? 쌤이랑 했던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소연쌤 당황시키지 마세요. 가장 이제 그러니까 강추라고 하기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떨어지는 답변을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거의 100이면 95명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가령 어려운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말은 잘 하는데 네. 뭐 처음 보는 기능 구현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처음 쓰는 기술 스택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이게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냥 정말 로봇처럼 그래서 A 알고리즘을 적용시켰는데 안 풀렸기 때문에 B 알고리즘을 적용시켰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냥 진짜 사실만 말하시는구나. 정말 팩트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기보단 근데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그 사람이 사고력은 볼 수가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제 깊숙이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만 겉에 있는 팩트들로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답변이 틀렸다기보다는 거의 다 모든 제가 면접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왜 안 되냐면 지원하는 회사 가서 똑같은 그 기술적인 문제를 겪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가 정말 단편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거 적용시켜서 풀렸다고 하면은 매력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되 추가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게 한 나만의 노하우나 방법론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겪었던 이 기술적인 문제가 지원하는 회사 가서 똑같이 겪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뭐 로그인 기능 구현에 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오픈 소스를 어떻게 좀 더 분석을 해보고 논문을 얼마나 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를 그 과정을 한 번 더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방법론적인 태도들을 같이 섞어주시면 결국 그 지원하는 회사 가서도 이 방법론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면접 지원을 해달라고요? 네, 우선은 그래서 답변을 끝내자면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한 그 과정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같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지원자를 하기에는 제가 지식이 너무 짧은데 좀 제가 면접관을 할까요? 채윤 쌤이 지원자 해주시고. 우리 건 쌤이 면접관, 쌤이 지원자. 어때요? 어떻게 해볼까요? 가장 힘들었던 이게 프로젝트를 프로젝트가 없는데. 물어봐 주세요. 보면은 닉네임이 봄이 어머니시네요. 네. 프로젝트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A 프로젝트 이거 되게 지금 면접장이에요 지금. 네. 면접장이에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가 뭔가요? 저는 사실 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게 자바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다소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빨리 극복해야 팀에게도 덜 피해가 갈 것이고 저도 스스로 빨리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자바 관련된 이제 강의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도 많이 그런 솔루션, 해결 사례들, 뭐 문제점과 해결 사례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이제 퇴근 후에도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을 빨리 이제 업무에 적용시키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자바를 빨리 습득해서 팀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A 기업에 입사해서도 새로 쓰는 기술 스택이든 뭐 자바든 포함해서 빠르게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주먹에서 보이시죠? 이 의지. 우리 채연 쌤의 의지 보이시죠, 여러분? 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장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본인 성장보다 봄이 성장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던 일은 짧게 말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주먹 쥐는지 몰랐어. 주먹은 최후의 수단인 거죠, 지금. 말 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날아가는. 이거 반대인데라고 하자마자 바로 네, 주먹을 피겠습니다. 네, 주먹 펴주시고. 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된다. 어쨌건 문제, 힘들었던 거를 이게 너무 힘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 안에서 느낀 게 또 있고, 앞으로 네네. 어떻게 할 건지까지 이어지는. 네네네. 그걸 더 더 물어보면 죽어. 나한테 더 상황극 시키면 죽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바가 뭐냐면은 웃겨. 사실은 좋고 싫음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라는 걸 맨날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 아, 같은 경우는 역할극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세미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 그럼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허공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좋아하죠. 좋다 싫다의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다 힘들었다의 기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채연 쌤이 좋은 예시를 들어준 게 내가 자바를 처음 다뤘다 하잖아요. 그럼 그 시작점을 애초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스택에 한 대해서. 번도 기술 스택을 사용하지 보지 않은 것들을 좀 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자바를 맞아. 처음으로 사용해 본 게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라고 좋다, 이야기를 좋다. 하면은 좋다.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앞으로 들어와서도 새로운 기술 스택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주먹을 왜 주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 너무 피겠습니다. 웃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명치. 여기 있다. 명치 조심하래. 면접에서 맛을 보여줘도 되나요? 네. 마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기술 마술 면접이 그 기술 면접은 아니죠? 밑장 빼기 막.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다음은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프로젝트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네, 역할 이제 본인이 그냥 구현한 거에 대해서 말해봐라. 면접관님, 앞뒤 갑자기 안 보이는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턱 좀 내어주시겠어요? 참나. 정말. 자, 프로젝트에서 본인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문제 해결력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정말 무난하고 정말 재미없는 답변은 제 역할은 깍두기였습니다. 제 역할은 리더였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정말 그게 단순하고 정말 재미없게 나는 이거 구현했습니다. 진짜 딱 단답식으로 끝내는 게 정말 그것도 또한 100중이면 95% 이상은 그러는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진짜 그냥 저는 이거 구현했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러고도 면접관을 쳐다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개발자분들 면접 보면서 그게 진짜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이 친구 뽑아서 우리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냥 로봇 같지 않아요? 네네네 로봇 같다는 느낌도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뭘 더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죠?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이제 이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하드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회사는 스타트업이든 뭐 서비스 기업이든 그냥 대형 SI 기업이다 떠나서 한 사람의 그런 탑스타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팀 워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의 매력을 어필을 하되
너 뭐 하려고 그러죠? 탑스타 뭐 하려고 아니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필을 하라 그랬으니까 네. 뭐 내 역할이 뭐였냐 그랬을 때 네. 아 이 팀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은 이제 점심 식사 서칭 담당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붙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팁은 내가 이건 역할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 역할을 담당 좀 말이 꼬이네. 내가 이 역할로서 이렇게 구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팁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 구현하면서 내가 좀 이런 걸 처음 써봤지만 이렇게 또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고 그래서 코딩이 더 즐거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라도 뭔가 살을 좀 붙여줘야 되는데. 네, 살을 좀 붙여주면은 정말 그 사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마치 채연씨 화난 거 아닙니까? 화나지 않아? 아니, 어처구니 없건 때문에 화난 거 아니시죠? 변기가 막 자연스럽게 주목을 계속 주세요. 죄송해요. 변기가 막힌 저 거를 무서워요 솔직히. 네 죄송해요. 저 마술 여기 쳐 일로 가면 내가 바로 사라져 볼게. 이야. 그래서 근데 다시 또 정리. 끝까지 하셔. 네, 다시 정리. 아니 정보는 전달해야 되니까. 네, 저녁 불고기님, 네, 아, 저희 늦게 들어오셨구나. 네, 멍멍이 응아 때문에 변기가 막혀가지고. 두 동인데 네, 두 동. 막혔대요. 아 그러면 네. 이게 기술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다 그냥 기술 자랑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맞아요. 어쨌건 맞아요. 기술로 이어지는 이 그거는 말이 안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랑 기술적인 거를 말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혹은 이공계 친구들이 죄송해요. 자꾸 주먹을 자꾸 쥐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쥐게 되네. 잡아야지. 테이블 엎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래서 적당히 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알려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웃기면 네. 웃어도 돼요 쌤.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마이클 강아지가 변기에 변을 봤냐고까지 물어봐 주시는데 배변판에 싼 거를 제가 손으로 집어서 옮기셨대요. 이제 네, 두덩이 네. 옮겼어요. 기술 면접에서 입 코딩도 시키나요? 네, 오, 맞아요. 진짜? 시간이 많습니다. 네, 고정하셨어요. 네, 네. 부족한 거는 다음에. 그렇죠. 다음 천천히 해도 돼요. 이 천천히. 코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괄호, 인트, 아이 닷닷, 그렇게 안 엔터. 하죠. 아이.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게 말이죠. 먼저 네. 엔터 해가지고요. 네, 콤마. 콤마 넣고요. 그 다음에 HTTP 넣고요. 그래서 나 오늘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많은 다시 이공계 친구들이나 개발자 친구들이 좀 이런 유형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게 자기가 죄송해요. 구현한 것만 되게 진짜 구구절절 말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A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자기가 각자 구현한 거 말만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력을 그래도 좀 더 같이 어필해줘야지 우리는 팀워크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눈 감고 말씀하냐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가요? 안 찾아보려고요. 좀 감성을 좀 넣어줘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감성적.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밥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 왔고요.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 밥을 먹었는데요. 갔는데요. 파스타를 먹었는데 프랑스식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개발자분들이 이런 것도 좀 자꾸 주목지게 돼서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인 거는 어필이 되거든요. 말씀하시면은 어필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잖아요. 근데 누구 막 이렇게 말이 정리가 그래서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네네네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은 온리 기술 면접이라서 기술 구현에 대한 방식이나 방법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쵸, 앞서 그쵸. 얘기했던 얘기하되 약간 소프트 스킬을 한 10%좀 네. 가미하는 느낌? 맞아요. 사실 기술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면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을 보고 싶어서 부른 거고 기술만 보고 싶으면 코딩 테스트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면접의 이유가 개발자들은 그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도 해야지 붙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구절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해석하는 게 다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하되 그렇게 본인이 역할 물었다고 역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점이 뭔지는 한 번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네, 내가 뭘 느꼈고 뭘 배웠고. 네네네. 물론 큐님이 말한 것도 뭐 틀린 게 아니라
모두 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차별화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그거는 얘기해야 돼. 같이 내가 그 기술 구현하면서 느꼈던 거. 내가 이렇게 기능 구현했더니 이런 점이 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에 이렇게 개선해보고 싶다던가.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좀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생각은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은 하는구나. 근데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기술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이제 예시로 나오는 것들이 네네네. 사실상 그 포트폴리오나 뭐 경험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코딩 테스트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도 그럼 기술 면접에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진짜 내가 네네. 테스트 봤던 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왜요? 지난번에 리액션 해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복붙이에요, 복붙. 정말로? 어떡해? 그래서 너무 떨려. 근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고요. 그냥 뭐 진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렇게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코딩 테스트 자체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기술 면접부터 그냥 새로 시작한다고 야 통과했으니까 왔을 테니까.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후. 힘드시죠? 네. 지나 주먹을 지나에만 관심이 가지고 나도 신경 쓰여가지고 못하겠어. 오늘 주먹 많이 주셨어요. 저 땀난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깁스하고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좀 볼게요. 어떤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나요? 맞아요. 이것도 뭐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게 이제 내가 그냥 유명해서 썼다 혹은 그냥 뭐 팀에서 쓰니까 썼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 그냥 뭐 내가 이 뭐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썼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짰나요? 맞아요. 어떠한 로직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짰는지를 꼭 물어봐요. 근데 그 대답을 들어보면서 그 친구의 논리력과 문제 사고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짰나요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뭐 어떤 프레임워크를 썼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왜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선택해서 썼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 한 프로젝트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저녁 불고님이 얘기를 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또눈 감아, 질끈 감아버리셨어요. 네, 일에 대해서 정말 이제 진심으로 이 기술스택 장단점, 뭐 다른 기술스택을 더 어떤 대안은 없었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네 해야 돼요. 저는 이거 할 때 주의사항으로 한 가지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가 포트폴리오에 썼다시피 아니면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그거 진짜 별로 안 좋아.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니까 알고 그거 너무 계시다시피 싫어. 아니면 제가 이미 썼다시피 약간 당연하게 그냥 내가 썼으니까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까는 거는 되게 기분이 면접관 나빠요. 입장에서 안 맞아요. 좋을 수가 그거 있거든요. 오만한 내 거 안 거예요. 읽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거 진짜 그 건쌤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유형 하나 더 있어요. 이거예요? 아까는 이제 대충형이고 지금은 오만형이라고 과시형 오만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쓰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탑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의 유형이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짠 게 답이다 이렇게 코드 짠 게 답이다라고 꼭 그렇게 강요라기보다는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뭐 그러한 본인의 논리대로 말하는 거겠지만 그 평가 인사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게 답일 수 있겠지만 뭐 답인 걸 떠나가지고 회사에서 시키는 걸로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팀 플레이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를 과시하거나 과장해가지고 굉장히 되게 본인만의 논리만 되게 주구장창 얘기하면은 좋지 않아요. 그럼 약간 말투시 살짝 바꿔서 포트폴리오에도 제가 올려놨지만요. 막 이러면 어때요? 그거 자체가 그거 습관인 것 자체가 같아요. 안 돼요? 약간 어떤 언어 사용하셨고 프레임워크는 뭐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는데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다시피 C 언어 사용했고요. 그 하단에 프레임워크 제가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최악이요. 더 이상 진짜 최악이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소프트 스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이제 개발자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지켜보잖아요. 그 개발하고 있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었어요. 네. 근데 딱 보면은 진짜 만약에 제가 개발자나 개발 리드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잘생긴 것도 좋고, 네. 약간 뭐 남한테 뭐 지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 대로 하자고 좀 강요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 말이 정답이다. 네, 내 말이 정답. 너 왜 그렇게 효율성 떨어지고 왜 그렇게 해? 막 이런. 네 코드는 왜 이렇게 짰냐? 재수없어. 이렇게 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물론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하는 건 알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불편하게 하면 안 기분 되잖아요. 나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때도 진짜 지양해야 되고 그게 면접에서도 다 드러난다. 다들 왜 면접관님을 왜 이렇게 화를 이렇게 혼내고 계세요, 다들? 왜? 제 이력서 보시고도 그렇게 궁금하세요? 제가 몇 번 말해요, 면접관님 입 아프게. 면접관님 기본이 안 돼 있으세요. 정답입니다. 근데 진짜 그 팀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보고서 힘들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러시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 내 자소서나 이력서를 다 읽어서 그 면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런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오만해지지 말라. 네, 오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히. 네, 오만해. 감히. 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많이 나온 질문 또 있어요. 뭐예요? 갈등을 해결했었던 경험을 얘기해보라. 갈등을 네네. 해결했었던 거면 그게 네. 힘들었던 프로젝트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힘들었었던 게 갈등이면 갈등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팀원들끼리 갈등 없었냐 이 역할은 누가 정해줬으면 네 죄송합니다. 자꾸 채연 쌤 주먹으로 해결하셨나요 갈등을? 주먹으로 갈등 해결을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해라. 갈등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얘기해보라. 아니면 무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던져. 이걸로 찍고 이 프로젝트. 먼저 찍고 아하, 이렇게. 기술 면접, 기술적으로. UFC 기술. 그래서 갈등 해결. 갈등 생긴 거 지금 같거든요. 내적 갈등. 지금 저희랑 갈등 생기게 네,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갈등 해결한 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하면 안 네. 되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한 명을 잡아서 욕하는 거. 우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 한 명이 비전공자라서 아니면 팀원 한 명이 파이썬밖에 못해서 이거를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물어보는 의도는 갈등 해결한 그 사실 자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갈등 해결하는 그 사람의 유형이나 스타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한 명을 싸잡아서 욕하면 싸잡아서라도 말 써도 되죠? 네네. 다 쓰세요. 이미 다 썼는데 뭐 어때요? 네. 자체 필터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지적해서 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좀 문제 있어 보여요. 인성 문제 있어? 네. 그리고 다음 우리 회사 와서도 이렇게 남탓만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비전공자가 죄냐. 죄는 아니고. 개발자스러운 답변. 코드 가이더님. 갈등이 일어날 땐 그냥 저 혼자 완벽하게 일처리함.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진짜 비전공자 남탓하는 거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남탓하지 말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 네, 커뮤니케이션에서 해결했다. 대화로 풀었다. 대화로 뭐 해결했다. 뭐 대화 시간을 늘렸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도움이 안 돼요. 말로 이게 왜 안 풀었다든지. 되냐면 현업에서는 그렇게 말할 시간이 많이 없어.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음. 커뮤니케이션에서 해결을 시간이 없어요. 네. 해결을 했다고 하면 네. 해결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회의 자체가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내일 했어요. 회의 자체가 해결한 포인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회의는 당연히 맨날 하는 거거든요.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회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스크럼이라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회의는 사실 매일 있는 거고 매일 자주 있는 거고 거고 자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러면은 그쵸. 그냥 회의 애초에 갈등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회의로 해결하면 회의를 통해 해결했다는 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대답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회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회의를 이끌어 갔던가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회의 자체 했다고 해결이 됐다? 뭐 회의 시간 늘렸다고 해결이 됐다 이러면은 뭐 남북 문제도 그럼 회의하면 해결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 역할이 뭐였는지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시나 지라, 그러니까 뭐 협업 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협업 툴을 써서 해결을 했다, 갈등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협업 툴, 그래서 같이 모이는 뭐 이렇게 카톡창 같은 뭐 어쨌든 협업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 툴이 잘해준 거지 본인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수단이나 방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본인이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업에서 좋아하는 태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죠. 뭐 가령 같이 한 대 패고 시작. 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같이 코드를 분석해 줬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라면은 너무 좋죠. 팀 플레이어스 최고니까. 그리고 뭐 또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현업에서 좋아하는 거는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래서 나는 이 갈등이 우리 서로 이해하는 기술색이 달라서 막 갈등이 있었고 기능 구현의 뭐 속도가 달라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런 순서를 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뭐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했었던 거를 내가 정리를 한 문서를 뭐 주 뭐 3회 뭐 아니면 시작 전에 항상 공유를 하고 시작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현업에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구체적이네요. 네네네네네. 현업스럽게. 네, 현업스럽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 역할이 뭐였는지 네네네네. 네, 맞아요, 같이 맞아요. 녹여가지고 네네네.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다음 해야 되겠네요. 네, 질문도 남아 있었고 뭐 CS 면접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채윤 쌤이 오늘 너무 힘드셨거든요. 네, 사실. 기차에서 뻗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을 골라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오늘 어떤 분 드릴까요? 오늘 제가 새로운 분이 두 분 보이는데 네. 뀨님이랑 끼우님이랑 GG유유님이랑 지지유유님, 코드 가이더님. 네, 코드 가이더님. 진짜 코딩 하시는 분인가? 그런 그럴 것 거예요.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그쵸. 이걸 코딩 진로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코딩 진로를 드리거나 아니면 워낙 뭐 밀키트를 받고 싶으시면. 끼우님과 코드 가이더님 두 권 드리면 안 돼요? 네네네네. 코드가이드님은 현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업 그 싫은 거? 일려나? 그럴요? 현업이랑 필요 없을 텐데. 싫으시면 얘기하시고. 싫으시면은 싫으시면 얘기하시고. 받지 마세요. 자, 저희 끼우님이랑 코드 가이더님 오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크투비 여기 이메일로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니까 네, 잘 읽겠습니다. 뀨님은 감사합니다. 네네. 코딩질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최신랭 가이드 오늘은요 IT 인재 육성 코너 You Got It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 면접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채윤 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고생했어요. 네, 잘- 전쌤도 고생하셨고. 기차에서 잘 자려고요. 전지 개발자 시간. 네, 우리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알찬 내용 네네네.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때도 들어와 주시고 매일매일 오후 5시에 저희는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빠. 자빠. 매일 오후 5시